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산 페르난도가 전 인터밀란 선수였던 비아비아니를 영입했습니다. 이 산 페르난도 이 팀은 스페인 3부 리그 팀이라고 해요. 비아비아니 아마 기억하시는 이탈리아 팬들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 팬 아니면 인터밀란 팬도 있을 텐데, 김병호만큼 생각 없이 볼 찼죠. 네.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나카토모가 옆에서 공 달라고 자기한테 공을 달라고 했는데 비아비아니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네. 그 유벤투스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계속 나카토모가 옆에서 오른쪽에서 공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비아비아니가 들은 채도 안 했던 기억나네요. 네. 그 짤이 워낙 유명해. 그 짤이 워낙 유명해서 뭐 비아비아니 나카토모만 쳐도 유튜브에 영상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뭐 짤도 엄청 많을 겁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비아비아니 나카토모 이렇게 치면은 뭐 구글에는 뭐 움짤 열렸을 거예요. 네. 인터 마이애미가 유벤투스 소속이었던 마투이디를 영입했습니다. 이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하네요. 네. 유벤투스에서 인터 마이애미 베컴이 있는 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한 거죠. 베컴이 그렇게 유럽에서 선수들 데려오겠다는데 네. 이제 미국 시장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셀러리 캡이 있어서 뭐 좀 연봉도 살짝 맞춰줄 수도 있겠고, 물론 유럽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신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에게 단연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다비드 실바도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비드 실바한테도 오퍼를 넣어보고, 최근에는 이제 괴체한테도 오퍼를 넣어보고, 물론 괴체는 안 간다 했어요. 네. 아무튼 좀 유럽에서 이제 조금 버티기 힘든 선수들 아니면 말년에 이제 팀을 나가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이제 조금 단연 계약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다비드 실바 라치오가 오피셜 안 나왔잖아요. 오피셜 얘기 지금 이렇게 오피셜 떠야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 여기 사람 다 알고 있어. 다 괜히 가만히 있다고 있는 게 아니야. 죄송? 오케이. 자, 다음 소식은 BBC에서 보도하길 베르통어는 벤피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전 수비수 베르통원이 벤피카와 3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재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거진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다음 소식은 첼시 팬들이 좋아하는 첼시로 이적한 티모 베르너가 런던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런던의 부유하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 노비코프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이제 찍혔고 5,400만 파운드 837억의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한 이제 티모 베르너인데 뭐 다음 시즌 이 첼시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이제 새로운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정말 유럽 애들은 무채색계통의 이제 그 옷을 많이 입는구나. 그러니까 유럽 자체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막 검은색, 회색, 아니면 아예 흰색, 남색 이런 색들 좋아하더라고. 옷 입는 거 보면은. 노홍철이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말한 적 있어요.
유럽을 갔는데 자기는 그 유럽 사람들이 되게 옷을 화려하게 입을 줄 알았는데 자기만 되게 화려하게 입고 남들은 너무 약간 미지근한 그런 패션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막 뭐 패션이 재밌진 않았다고. 자기는 막 엄청 유럽이 뭐 이것저것 많이 뭐 다양하게 입고 특이한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한국보다 노멀해가지고 네. 보는 조금 놀랐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베르너 세팅감다고 쿨하게 챔스를 벌였다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결과론적인 거죠. 어제 이제 뭐 새벽에 만약에 라이프치가 떨어졌다면 뭐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겠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질은 아스날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질이 이 경기 시간을 찾아 이적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는 새로운 클럽을 찾는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외질은 구단을 위해서 뛰는 게 즐겁다. 그리고 자신의 계약은 4년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의 계약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또 야부리를 털었습니다. 뭐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스날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외질은 이제 지금 감독인 아르테타, 이전 감독이었던 에메리 아래에서 네,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전 선수로 뛰지 못했었고 31살의 외질이 이 주급을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매 주마다 5억 4천만 원씩 통장에 딱 꽂히니까 네. 본인이 뭐 전문가들은 아스날이 지금 팀의 리빌딩이 필요한데 여기서 외질이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는 사실 좀 타격이 많이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얘 자체가 다른 데 갈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네. 뭐라 하겠어요. 계약을 한 것도 아스날이 한 건 팩트니까 줘야지 뭐. 4년 계약이 남은 거 몰랐네. 많이 남았네.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파바르가 그 이제 오늘 아침에 리스본으로 가서 팀에 합류했다. 파바르가 처음에 발목 부상으로 이제 포르투갈 미넨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얘네들한테는 이제 오늘 경기지. 아무튼 이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미넨에서 한번 와봐라 훈련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 오피셜 발표 났어요. 못 뛴다. 파바르 지금 경기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파바르는 이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레이나가 발렌시아 이적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이제 잔류 생존 멤버였던 레이나가 발렌시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37살인 이 레이나가 이 원소속팀은 AC 밀란이었고 AC 밀란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갔었지만 이제는 AC 밀란으로 돌아온 상태고 이 레이나의 계약은 밀란과 1년이 남았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언론은 아스톤 빌라가 레이나에게 영구 이적을 위해서 2년의 계약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 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가 이야기하길 발렌시아 골키퍼인 실러센이 아약스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비그라시아 감독의 현재 레이나가 조금 리스트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레이나와 협상 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네. 그러니까 링크로 따져보면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골키퍼의 이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적에 이적이 있고 이적에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아약스의 오나나가 이제 만약에 온다면 그 공백을 발렌시아의 실러센이 자신의 옛날 친정팀인 아약스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럼 이제 발렌시아의 주전 골키퍼가 없으니까 AC 밀란은 이제 레이나의 주급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돈나룸마만 계속 쓸 건데 그렇다 보니까 레이나를 FA로 공짜로 풀어주면서
그 이제 연봉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발렌시아는 이적료 없이 레이나를 데려오려는 스토리. 네. 현재는 이런 스토리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네. 근데 뭐 여기서 첼시가 갑자기 닉 포폴을 데려오거나, 네. 이런 상황이면 오나나가 빠그러지면은 또 모든 게 올스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골키퍼들은 지금 언급되어 있는 뭐 발렌시아, 아약스, 첼시 다 골키퍼의 이동을 원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첼시에서의 이제 오너나 영입이 없다면 다른 골키퍼들의 이동도 없을 수는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너무 메인급 골키퍼들의 이동이라, 네. 한 명만 이렇게 딱딱딱 움직일 수가 없어. 다음 소식은, 네. 새롭게 들어가는 2020-21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 FA컵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 이 다음에 열리는 이제 FA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FA컵 재경기가 무조건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 한 시즌만이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일단 FA컵이 예비 라운드가 이제 9월 12일 날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FA컵 참가는 이제 3라운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FA컵은 다음 연도 1월달 초반에 1월 9일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참 멀었죠. 그때까지는 뭐 사실 이 밑에 정말 밑에 있는 팀, 하브리그 팀부터 막 치고 올라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들이 이제 9월달부터 하는 거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FA컵 참가는 1월달부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재경기는 없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코디 드라메를 영입했습니다. 풀럼 소속의 라이트백이었다고 해요. 네. 그냥 리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져와 봤어요. 저도 얘 누군지 몰라요. 네. 아예 몰라요.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어. FM에서도 써본 적이 없어. 내가 뭐라도 했으면은 이제 그 말씀드릴 텐데 본 적도 없는 선수예요. 네. 일단 리즈가 영입했으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약간 요런 거 잠깐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풀어주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너무 생기네요. 네. 이런 거 뭐 병적인 건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사무실 옆에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서랍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책상 밖에 볼펜이 좀 삐져나와 있다 이던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뭐랄까 건드려서라도 좀 안전하게 놓는 걸 좋아해요. 책상 서랍도 닫는 걸 좋아하고 다. 문도 이렇게 닫는 걸 좋아하고. 저렇게 막 목에 이렇게 너무 점매 있으면은 좀 불편해가지고 풀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목 안 나타난가? 난 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디오고 레이트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발렌시아와 이제 링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 팀의 이제 센터백이었던 21살의 디오고 레이트는 앞으로 며칠 내에 발렌시아 이적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며, 현재 페란토레스, 코클랭, 파레오를 이제 판매했죠. 페란토레스 맨시티, 코클랭, 파레오, 비아레알에 판매했는데, 이적 시장의 보강이 이제 발렌시아가 좀 가능해졌고, 발렌시아는 이 레이트 선수의 가격을 깎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2천만 유로 정도의 영입을 할 것 같다고 해요. 네. 현재 이 선수는 휴가를 갔다 갑니다. 그래서 휴가에 복귀하면 그때 이제 뭐 이적 오피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까가와 신지가 이 구마모토 수해 지역에 축구공 1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수해를 입은 이 구마모토 지역에 카가와 신지가 어린 이제 그쪽 지역에 축구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축구공 1000개를 기부했고, 올해 7월부터 폭우 영향으로 이제 공을 잃어버린 소년들에게 카가와 신지가 이 기부한 것입니다. 카가와는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길, 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축구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이 레알 사라고사, 자기가 뛰고 있는 스페인 2부 리그 클럽인 레알 사라고사의 승격을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은 스페인 리그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카가오 신지하면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일본 다큐였는데 일본 새끼들은 이제 또래 같은 게 카가오 신지가 그때 도르트문트에서 졸라 잘할 때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하니까 그 도르트문트에서 영웅 취급 받고 있으니까 그걸 찍으러 왔는데 진짜 카가오 신지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찍는다고 어떤 것까지 찍었냐면 욕탕에 목욕하는 거 찍더라고. 그거를 다 진짜 완전 다 빨개 벗었는데 카가오 신지가 그 욕탕 물 이렇게 끼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대야라고 해야 되나? 그 대야 너무 큰데 바가지? 그거로 거기만 가리고 있더라고. 그 인터뷰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뭐였냐면 그 자기 목욕탕이 있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 갑자기. 근데 카가오 신지가 이래. 그래서 가려. 중요한 거. 가리고 이제 이제 막 웃으면서 뭐 나가세요 막 이래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막 그 대야 같은 걸 가리면서 거기서 그 몇 가지 재밌는 장면이 많았어요. 제가 그 다큐를 보고 웃긴 게 뭐였냐면 그런 것도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웃겼고 저런 것까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했고 그때 지금 우라와 레즈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마키노라고 있어요. 그 약간 흑염룡 이런 거 외치는 새끼 있어요. 막 미친놈처럼 막 주문 외우는 새끼. 그 새끼 자꾸 그 새끼라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마키노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얼굴 나올 거예요. 마키노가 그때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었어. 수비수로서. 분데스리가에 뛰고 있었는데 마키노가 그때 쾰른 소속이었는데 그 미친놈이 이거 다큐 찍는다고 카가와 신지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카가와 신지 경기가 있었는데 마키노가 쾰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가와 신지 응원한다고 그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이제 그 팀의 이제 뭐랄까 옷을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켈른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니 너는 켈른 소속인데 미친놈처럼 거기서 왜 도르트문트 걸 입고 있냐 해가지고 징계 먹었잖아. 벌금 내고 몇 경기 못 뛰고 같이는 못 뛰는데 징계까지 먹었어요. 아무튼 마키노 그때. 그래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마키노도 이분 놈도 미친놈이지. 자기 팀이 따로 있는데 걔를 뭐 J리그 끝나고 데려와서 무슨 구경시켜준 것도 아니고 자기 팀이 있는데 그 당시 분데스리가에 그 흑염룡이지. 마키노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윌리안이 48시간 내로 아스날 이적 오피셜 뜰 것이다라고 스카이 스포츠가 말을 했는데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떴어요 오피셜이. 네. 떴어. 지금 오피셜 발표 나왔고 3년 계약 맞고 오히려 3년 계약 이상의 이제 1년의 연장 옵션이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다음에 등번호는 12번을 이제 아스날에서 입고 뛴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피셜이 나왔죠. 진짜 윌리안을 아스날에서 보네요. 네. 그러니까 축구 오래 보면은 참 이런저런 거 많이 본다니까. 이탈리아 칼초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첼시의 에메르송이 인터밀란과 5년 계약에 그러니까 팀 합의는 아니고 개인 합의는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이 하키미 이후에 반대쪽 이제 왼쪽 풀백을 찾고 있었고 첼시의 에메르송을 이제 노리고 있었습니다. 첼시는 이제 2,500만 유로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인터밀란이 그렇게까지 못 줄 것 같고 2천만 유로에 옵션 달아가지고 이제 에메르송을 영입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이 30억 정도 연봉을 이제 인터밀란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자체는 다시 이제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대요. 네, 뭐 사실 첼시에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지금 그쪽에 마르코스 알론소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선수 데려오려고 레길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차피 못 뛸 거 아니까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 위기가 이 재정난으로 축구협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피파와 AFC가 이 꼬바 바이러스 문제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올해는 하지 않는다. 다음 연도부터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 상태라 축구협회는 이제 올해 A매치를 치르기 힘들어지면서 재정적 손해를 지금 현재 입고 있고, 그 재정적 손해라는 것은 쉽게 말씀해드리면 중계권료를 벌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원사들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후원사들의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경기가 없으면 광고가 들어갈 게 없는데 이게 뭐 홍보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그 광고 관련 문제 때문에도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 관계자가 올해 지금 같은 적자인데 예산이 또 삭감될까봐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이거는 사실 라이프치히의 올모예요. 아우, 틀리해요? 저 틀리 아니야? 완전 틀리. 저 진짜 틀린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씨. 이 챔피언스리그 소식은 아니고 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모가 이 커먼골에 가입한 라이프치히의 첫 번째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니 올모는 자신의 연봉의 1%를 기부하는 커먼골 이것에 가입한 첫 번째 라이프치히 선수가 되었습니다. 22살의 공격형 미드필더고 스페인 국적의 선수인데,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커먼골에 가입한 선수들이 훈멜스, 그나브리, 또 이제 감독인 나겔스만 도 있고요. 자신들의 연봉 1%를 기부하는데 합류했고, 현재는 327명이 이 커먼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커먼골은 전세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 축구로 희망을 찾고 지원받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단체입니다. 국제단체예요. 특히 커먼골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120개의 축구를 통한 자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이 커먼골을 재정에 지원하게 된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후안 마타입니다. 맨유의 후안 마타. 근데 맨유의 후안 마타는 이 커먼골에 가입한 1호 선수는 맞지만, 1호 선수가 맞지만 감독은 1승마다 기부하는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봉의 1%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거 가입한 게 이제 1호 선수가 마타긴 하지만 마타는 이 단체를 설립한 설립자이며 카가와 신지도 이 맨유 시절부터 이제 이 커먼골에 가입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안 마타가 이 커먼골이라는 전 세계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마타가 부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이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동참하고 있고, 300명이 넘는 선수가 아니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들어보니까 축구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명한 이제 뭐랄까 기업체 사장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오너, 뭐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라이프치히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후에 이 맨 오브 더 매치 선수는 우파메카노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상을 받고 저렇게 이제 따봉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 올모는 이날 이제 헤더골을 넣었는데 자신의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챔스 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전골을 넣었던 타일러 아담스는 라이프치히에서 첫 골로 이 준결승에 팀을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비천은 이제 이날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7번째 공격 포인트라고 해요. 4골 3어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날 한스텐베르그는 누구냐면 그 라이프치히 선수 중에 머리에 피나가지고 파란색 붕대 했던 그 선수가 이제 원래 등부상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를 꼭 뛰어야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고, 근데 머리는 다쳐가지고 머리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뭐 이따 이 얘기는 뭐 좀 뒤에 뭐 자세하지 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게 있을 때 그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리 승제르맹이 팀의 메디컬 업데이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케일러 나바스가 다쳐서 리코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탈란타 경기에 다쳤던 나바스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토요일 날 재검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경기는 아마 못 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는 티아고 실바도 오른쪽 햄스트링이 올라왔고 실바도 토요일 날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 실바는 그래 다음 경기는 뛸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 이날 경기에 안 나왔던 베라티는 현재 그냥 기본 훈련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물리치료 그다음 자전거 훈련하는 거 요거만 지금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베라티도 토요일 날 재검진 받아보고 훈련 세션 들어가 되는지 살펴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날 또 같이 안 나와도 키르자와 풀백 이 선수는 이제 실내 훈련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좀 일단 회복하는 거 보고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황희찬에게 적극 구애했던 이 나겔스만이 한국어 메시지로 환영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황희찬은 현재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없습니다. 21 시즌을 앞둔 영입이었기 때문에 황희찬은 선수단에 합류해서 이제 훈련만 같이 소화하고 있고 라이프치히 측은 팀 내 분위기에 이제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냥 황희찬을 지금 챔피언스 리그 하고 있는데도 같이 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팀 훈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이런 자그마한 좀 빠른 이제 같은 팀 훈련이 좀 더 적응하는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황희찬이 같이 가 있고 나겔스만 감독도 황희찬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드불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나겔스만 감독은 직접 한국어 메시지를 남겼는데 수차례 연습한 흔적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황희찬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었고 직접 자신이 황희찬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너를 어떻게 쓰겠다. 난 너를 어떻게 쓰려고 한다. 티모 베르너가 나왔지만 네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황희찬에게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 비전을 말해주는데 황희찬은 그런 부분에 감동을 느꼈고 나겔스만 감독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라이프치히 이적을 결심한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했어요. 본인이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에서 왜 에버튼 안 가고 이제 라이프치 왔냐니까 에버튼도 연락을 받긴 했는데 라이프치히는 직접 나겔스만 감독이 자신과 미팅할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다양하게 해줬다.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약간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 정성이 좋아서 이제 너무 가고 싶었다. 그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보여드리면 유튜브 올렸을 때 요게 또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음성만 알려드릴게요. 희찬 황용해 크게 들어야 되는데 다시 들려드릴게요. 희찬 환영해, 휘찬 훌륭해, 희찬 황용해 휘찬 황용해, 뭐 황희푸치야? 뭐 황버풀, 황시, 뭐 그런 것처럼 막 희찬 황용해, 희찬 훌륭해, 희찬 환영해, 희찬 황용해 각자 이게 또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이프치히는 이번에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희찬 환영해를 떠나서 희찬 강남스타일도 만들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이 황희찬이가 얼마나 기대한 게 많은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찬 왕랑 스타일. 이찬 왕랑 스타일. 이찬 왕랑 스타일. 네, 이게 답니다. 네. 더 있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희찬 황남스타일. 네, 이것만 계속 말해요. 무튼간에 이제 얼마나 이제 황희찬을 좀 기대하는 부분인지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이 한국 선수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놀랍군요. 놀랍죠? 아무튼 황희찬 소식이었고요. 네. 약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악마 같네. 그죠? 막 연기 있고 그러서 헬볼 같은 느낌이 있어.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러시아 팀이 라이코비치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 1년이고 등번호는 41번이라고 해요. 라이코비치는 수비수고 2008년 세르비아 국대에 뽑힌 이후부터 19경기를 출전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손흥민하고 싸웠던 함부르크에서 주먹 다짐으로 한번 싸웠던 그 선수예요. 안 그래도 어제 누가 이거 물어봤었는데 이거 보시고 물어보신 건가? 나 오늘 알았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뭐 러시아 리그로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진짜 빡쳤는지 뭐냐 후드로 패려고 했는데 잘했어. 손흥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손흥민의 영상은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이제 토트넘 그 팀의 그 다큐를 찍었잖아요. 그게 8월 30일 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까 뉴스에서. 그래서 혹시 뭐 아마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나오면은 아마 한국어도 나올 거예요. 저번에 맨시티 거도 한국어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8월 말 뭐 9월 초면은 이제 토트넘 팬분들 그런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이제 나올 테니까 미리 머릿속에만 담아두시고 그 나온 데 있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면 그때 맞춰서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희찬 황용해. 네. 다음 소식은 네, 오늘 이제 8월 14일 제가 이거를 8월 15일 날 올리긴 하지만 8월 14일 날 지금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에요. 매년 8월 14일마다 이제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뭐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해 오던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 국가 기념일로 8월 14일에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글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었다. 원래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8월 14일이 다 지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8월 14일에 이런 날이었다라고 알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기 후원을 해본 게 이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예요. 이곳은 이제 국제 단체이기도 하고 인권 단체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곳을 이제 후원하게 된 이유가 재작년에 이제 제가 뉴스를 정리하려고 TV를 틀어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되게 조용하게 뉴스를 정리하지만 그때는 이제 옆에 TV 하나 이제 틀어놓고 그냥 이제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틀어놨는데 이제 그때 뭐가 나왔냐면 광고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범죄가 강간이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들이 그런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고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뭐 에이즈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바란다라고 이제 TV에서 국제 엠네스티 광고가 나왔는데 뭐 그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배우들이 되게 뭐랄까 목소리 깔면서 막 도와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남아도. 그래서 내가 그 문구를 딱 듣는데 뭔가 좀 약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냥 안 좋았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목소리 톤으로 들어서는지 몰라도 되게 약간 그래서 제가 이 국제 엠네스티를 검색해서 전화 후원을 시작했죠.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을 이제 제가 정기 후원했었는데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저번 달에 끊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아까 초반에 이제 부끄럽다 말았는데 이게 후원도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해야 될 것 같았어. 왜냐면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저도 이제 여파가 있고 뭐 이 리그가 중단되었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랄까 좀 수입원이 좀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엄청난 금액을 기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여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단해 놓은 상태. 이게 완전히 끊을 수가 있고 전화하면은 그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정지만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다시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금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튼간에 제가 이제 그곳에 아주 정말 조금이고 미비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저도 이제 정기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네. 진짜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금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꼭 이걸 후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카톡에 국제 엠네스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매거진처럼 채널 구독만 해도 어떤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소식들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언을 드린 겁니다. 꼭 뭐 어떤 돈을 내라, 뭐 후원해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말을 하고 시작해도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시청자 수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 방송하다가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뒤늦게라도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원래 뉴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네, 축구 이야기 중간에 넣었습니다. 전혀 정치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뭐 그런 어떠한 뭐 난 기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강요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전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저한테 뭐 쟤 뭐야 뭐 정치적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기부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 강요 절대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은 그 부분을 사과드릴게요. 네. 예, 축구 뉴스를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제 워낙 유명해서 네. 완다입니다. 완다 이제 이카르디 와이프죠. 완다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4강 진출 축하해 SNS에 올렸는데 이 완다가 그 SNS에 그 글을 올렸는데 욕은 이카르디가 먹고 있죠. 네. 이카르디 아내이자 에이전트인 완다도 파리의 4강 진출을 기뻐하며 자신의 SNS에 이제 뭐 준결승 진출 파리 하면서 이제 뭐 박수치는 이모티콘 이런 거를 올렸는데 이제 날선 반응들이 더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팬들이 부끄러운 경기다 이겼지만 아탈란타 상대로 이게 뭐냐 그리고 뭐 니네 남편이 뭘 했다고 니가 이런 글을 올리냐 그리고 니 남편 덕분에 팔이 올라간 거 아니니까 주접사지 마라 라고 이제 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이카르디는 이날 후반 34분까지 뛰긴 했지만 이렇다 할 슈팅을 뭐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제 득점도 이카르디 나가고 나서 이제 나온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완다가 비판받고 또 이카르디도 괜히 완다 때문에 또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이날 보시면 완다 울고 있는 거 같잖아요. 눈 빨개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완다가 그 뭐 이제 인터밀란에서 이제 자꾸 막 입을 털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다고. 인터밀란 팬들에게도 욕을 먹고 뭐 자기 남편 어디 갈 수 있네 뭐네 뭐 하면서 그거를 이때 완다가 약간 뭐랄까 그 축구 토크쇼 같은 거에 고정 패널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닌데 뭐 팬들이 오해하고 있다. 팬들이 내 남편을 막 음해하고 있다. 그런 세력이 있다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그때 울면서 말했던. 그때. 근데 뭐 울었는데 더 안 좋았어 여론이. 뭐 그래 막 뭐 우리가 오해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왜 쳐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울면은 막 사람들이 막 같이 막 해가지고 아 그래 막 우리가 널 오해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쳐 울고 지랄이야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팔이 간 거야. 얘도 안 거지. 아 이제 여기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안 먹히는구나 해가지고. 이카르디는 솔직히 얘가 주전만 안 쐈으면은 진짜 인터밀란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이카르디도 잘 하고 있다가 뭔가 이카르디도 얘 만나면 나사가 같이 빠지더라고. 나사가. 아유 씨. 좀 안 됐죠. 진짜 이카르디도 인터밀란 많이 사랑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팬들도 지금 그래서 인터밀란 팬들 중에 아직도 이카르디를 욕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얘를 욕하지. 얘 때문에 뭔가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막 말하자면은 뭐 치마폭에 놀아놨다. 뭐 이렇게 뭐 치맛바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해요. 이카르디 정말 좋은 공격수인데 좀 뭔가 좋은 멘탈로 지금 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난 인터밀란이 공격수로 뭐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는데 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다음은 이제 쿠보가 SNS 도르. 우리가 요즘에 뭐 발롱도르의 도르를 따가지고 무슨 도르 하잖아요. 뭐 김치찌개 고기만 훔쳐 먹었다 도르 해가지고 막 그 새벽에 엄마가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어서 끓였는데 돼지고기만 다 꺼내가지고 인증한 다음에 다 먹었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인증하는 사람들 막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뭐 그런 것처럼 무슨 도르 뭐 이런 게 많아. 근데 쿠보는 SNS 도르를 수상했다고. 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쿠보가 이제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났어요. 오피를 났죠. 지금 유니폼 입고도 있고. 네. 그래서 비아레알에게는 쿠보의 존재감이 엄청난 지금 수익 창출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비아레알 팔로워 수가 이틀 만에 3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윗에 나타난 쿠보 효과가 지금 엄청난데 평소에 비아레알 트윗에서 언급되던 게 70만 건인데 쿠보가 비아레알 이제 임대가 확정되고 나서는 820만 건으로 이제 10배가 넘게 증가했고 이제 비아레알과 임대 합의가 끝난 뒤에는 하루 만에 1200만 건이 이제 보통 한 달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집계해 보니까 2200만 건 이 나왔나 봐요. 언급이. 그러니까 비아레알 관련된 해시태그 같은 거나 이런 뭐 이렇게 사람들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보가 임대가 확정되고 나서 하루 동안 1200만 건의 트윗이 올라왔는데 그 저번 달에는 2200만 건이 다예요. 한 달 다 합쳐가지고 2200만 건. 근데 쿠보 오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1200만 건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이제 쿠보에 관련된 기사들 댓글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6만 건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트윗이 50만 건으로 또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아레알에서는 한바구음 짓고 있죠. 지금 게다가 지금 비아레알이 코콜랭 데려와 파레오 데려와 해가지고 바로 이제 1군에 써먹을 수 있는 선수 3명을 확 영입하게 되면서 3명이면 사실 11명 중에 3명이면요. 그것도 3명이 다 골키퍼가 껴있는 것도 아니고 필드 플레이어 3명인데 네. 다 이제 포지션 다르고 얼마나 비아레알 팬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파레오는 심지어 공짜인데 얘는 공짜는 아니지. 임대료 내야 되지. 무튼간에 저렴하게 이제 20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코콜랭 데려왔지. 얘도 뭐 임대료만 내면 되지. 파레오는 공짜지. 하다 보니까. 네. 비아레알 팬들이 아우 이제 유럽 대항전 나가기 전에 제대로 좀 영입이 되는구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휴가지에서 술에 쪄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부축을 당하며 이제 이 술집에서 빠져나온 바클리가 화제입니다. 네. 눈가리가 맛이 갔죠? 낮에 벌써 미친 새끼가 대낮부터 술을 저렇게 처먹어가지고 이건 더 맛이 갔어 눈가리가 점점 더 눈가리가 맛이 가. 첼시 선수 바클리가 이 그리스 미코노스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불안정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첼시에서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파티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에서 이제 현재 휴가를 즐기고 있고, 예, 첼시 마지막 경기는 챔스에서 이제 미네에게 진 경기였죠. 16강 2차전. 네. 지금 눈가리가 보니까 지금 친구한테 지금 몇 시야 했는데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시간 아니자 하면서 막 지금 연명 떠니까 친구가 이렇게 팔 들면서 보여주면서 이 병신아 봐봐, 어? 맞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눈깔 뜨면서 눈깔 안 떠지는데 뜨면서 막 저렇게 막 그냥 하면서 네. 딱 그 표정이죠. 네. 그냥 저런 거는 그냥 계속 때려 박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 사실 뭐 시즌 중에 술 먹겠어요? 그냥 이렇게 휴가 때나 먹겠지. 나는 선수들 휴가 때 술 먹는 거야. 뭐라 안 하고 싶은데 저렇게까지 처먹지 말아야지. 아, 먹는 건 먹는 건데. 어차피 기분 좋아서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건데. 그래도 저런 거 먹으려면은 집에서 몰래 마셔가지고 저런 모습이라도 보이지 말아야지. 누가 좋아하겠어. 뭐좀 적당히 먹어야지. 그리고 축구나 잘하면 몰라. 솔직히. 축구나 잘하면 씨 그러려니라도 하지. 자, 다음 소식은 레스터 시티가 호주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스터는 이번 시즌 순위에 따른 중개권료로 1억 4,700만 파운드의 금액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 피해가 있었고 호주 맥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치, 쟤네가 대출 얼마 받았는지 알려주진 않겠지. 레스터 시티는 2018년도부터 이 은행에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고 첫 대출은 이제 마레즈를 팔 때 마레즈를 얼마에 팔겠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만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마레즈가 그런 거지. 돈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있으면 맨시티에 마레즈 팔 건데 그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해가지고 그때 그만큼 받고 마레즈 팔자마자 다시 이제 상환했대요. 바로. 그리고 이제 저번 연도에는 5,400만 파운드 그리고 그 같은 저기 해에는 또 4,500만 파운드 연달아 이제 또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어디 썼는지 몰라요. 아무튼 대출 받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2021년 3월까지 자신들의 수익을 담보로 한 아까 같은 중개권료 말씀드렸잖아요. 1억 4,700만 파운드 이런 거 막 들어오는 거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 시설 완공을 위해서 이제 또 원래 이제 뭐랄까 이 킹파워 쪽에서 이제 레스터를 담당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6년 기한을 약속받고 또 9,100만 파운드를 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그러니까 빚 없는 팀이 없어. 맨유도 빚이 있잖아요. 물론 들어오는 수익도 많지만 토트넘도 빚이 있고 경기장 짓는다고. 아스날도 빚이 있고 다 빚이 있어. 알고 보면은 다 빚이야. 그 빚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큰 뭐 이제 축구팀을 요즘에는 거의 기업이라 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이 축구 산업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막 이 축구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런 데서 막 하는 말도 있잖아요.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그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넣으면은 그 대상자를 넣으면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요즘에 큰 축구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빚 없는 구단들이 없어요. 좀 많은 빚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빚만큼 투자하고 거기서 잘 되면 거기 수익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토트넘은 경기장에 돈을 너무 많이 쓴 듯. 토트넘은 경기장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쓰고 싶어서도 그때 막 그 경기장 짓는데 갑자기 막 짓는데 수도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똥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좀 뭐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바뀌었죠 원래. 경기장 짓는 그 순서도 사실 좀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한 면 짓고 한 면 짓고 한 면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 여튼간에 어쩔 수 없었죠 뭐.
자, 다음 소식은 애덤슬의 결승골로 라이프치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1로 승리하고 파리와 이제 4강전에서 맞붙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 아직까지는 오늘 새벽이었구나. 14일 새벽에 8강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1로 이기고 4강전에 올라갔는데, 뭐 경기 내용을 좀 얘기할 게 뭐 그닥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중계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왜냐면 저한테 계속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내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씨 무조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안 봤냐? 파리? 축구는 이른빨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계속 밀었는데 그렇게 처맞을 줄 몰랐죠. 네. 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래 기본적인 선수비라고 해도 그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단판이니까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거지, 내 나름대로. 시메오네가 평소와 같이 나올까?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씨발. 그게 좀, 몇몇은 고군분투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타일이 뭐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경기에 맞춤 전술을 갖고 나온 건 나겔스만이었어요. 나겔스만 수비와 공격할 때 전술을 야금야금 바꿔가면서 나겔스만이 훨씬 더 잘 준비를 했다고. 나겔스만도 물론 폴슨의 뚝배기를 같은 거 노렸던 거 그랬던 거는 뭐 공식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날 뭐 올모의 활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애덤스 결국에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전골 넣은 선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나겔스만의 승리라고 봐야 되죠. 네. 뭐 보니까 몇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감독 중에 가장 젊은 감독, 33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기는데 호날두를 안 쓰고 이긴 유일한 팀. 뭐 이런 게 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축구 뉴스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투엘이었죠. 네. 투엘이 2008년도쯤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2군 팀에 있었던 이 나겔스만한테 자신의 스카우터가 돼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그런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뭐랄까 각자의 노선을 타고 갔지만, 네. 결국에 이렇게 10년도 지난 이후에 둘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맞붙어서, 그때는 그냥 별 볼일 없던 2군 선수였던 이 나겔스만이 투엘 감독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가는 스토리.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양반이고, 문득 나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희찬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나겔스만이 프레젠테이션 할 만큼의 황희찬을 어떻게 이제 기용할 건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뭐 생각을 해놓고 있었고 했는데, 이날 채팅창에 우연히 그냥 지나간 채팅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나겔스만 상황 가가지고 다른 데 감독 가면 어떡하냐고. 황희찬 영입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만약 세티엔 감독이 잘릴 수도 있는데 뭐 바르셀로나에서 뭐 팀 리빌딩 시킨다고 만약 얘 부르면 얘 갈 것도 같은데 얘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이제 팬코에도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난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씨발 설마 아니겠지? 안 가겠지? 뭐 황희찬 들어갔는데 설마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잠깐 들었어. 왜냐면 난 아예 그 생각 안 해봤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젊은 감독이야. 그리고 뭐 더 라이프치히보다 큰 클럽에서 만약에 부른다면 또 자기의 이제 뭐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니 자기의 이제 꿈을 위해서 갈 수도 순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설마 안 가겠지? 에이, 아닐 거야 라고는 생각했는데, 약간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들었었다. 그 말을 또 잠깐 해봅니다. 네.
아니겠죠. 네, 황희찬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건 라이프치 남아 일단. 뭐 이번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논을 치고 라이프치에 남아서 황희찬이랑 잘 돼서 잘 된다라는 거 이제 뭐 한번 우승 한번 가보는 거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이 정도만 해도 황희찬 데리고 잘 해가지고 2년 뒤에 첼시 맨날 감독 바꾸니까 네파드 잘리면 네파드 내가 보기에는 카야베르치 막 이런 데 사줬는데 막 한 2년 정도 해도 저기 뭐야 성과 못 내면 첼시는 자를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가는 걸로 해. 그 티모벨이라도 거기 가서 같이 다시 만나면 되잖아. 황희찬하고 티모벨은 투톱 세우고 막 그러면 되지 뭐. 영혼의 투톱. 드록보 아넬카 이후에 영혼의 투톱 해가지고. 딱 좋죠 시나리오가? 오늘 시나리오 많이 쓰네. 아 오늘 아까 그 이정엽 그 시나리오도 좋았는데 내가 덕지 형이 빼가지고 이제 내가 그 시나리오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띵치네 진짜. 아무튼 네 오늘 축구 중계 끝나고 뉴스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이제 유튜브 락사 FM네이션에서 네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또 알려주시는 소식들도 있었고 제가 또 보고 알려드리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중계 녹화 그다음에 축구 뉴스는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 중계 때 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도 팟빵에 댓글도 유튜브에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트위치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이제 이거 인코딩하고 영상 올릴 거 올려놓고 이제 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야 있다가 중계할 때 메시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축구 뉴스도 해야 되고 내일 또 축구 중계도 뭐 새벽에도 있지만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축구 뉴스 매일 하니까 또 놀러 오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네,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팟빠 족빠